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만이라고 하면 비만이 이렇게 중요한 그 문제로 이렇게 다뤄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왜냐면 그냥 보기에 좋지 않고, 그리고 뭐 당연히 건강이 좀 좋지 않다 이 정도였는데, 음. 정말 연관된 질병들이 많은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제일 그냥 흔한 거잖아요. 비만이라는 게. 그래서 사업하면서 활용하기가 뭐, 당뇨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겠지만, 조금 더 사업으로 활용하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앞으로 얘기해 주세요. 앞에 대고. 강의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선, 비만이라는 거를 이제 측정을 하려면 체지방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소장님이 중간중간에 그 주비스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음, 주비스가 전문 업체잖아요. 그 다이어트에 관한. 그래서 그 다이어트라는 아이템 하나로 돈을 버는 업체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해주시니까 오히려 또 더 신뢰가 되더라고요. 네. 일단 그곳에서는 비만을 대할 때 체지방 체크가 제일 1순위래요. 그래서 인바디 측정을 하는데 이때 이제 BMI 수치를 18.5보다 이제 이상이거나 같거나 또는 25 이하로 보면 되는데 보통 이제 비만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제 마른 비만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겉보기 뚱뚱한 거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좀 외우려면 그냥 25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그다음에 BMI가 겉보기를 수치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뭐 어떻고 이런 거보다는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부피가 음, 크냐 작냐를 보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혹시 BMI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이제 인바디 측정을 하고 1번으로 이제 비만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식습관에 대한 질문을 한대요. 어떻게 먹고 있는지, 이 사람의 식습관이 어떤지. 그래서 저도 되게 떡방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나 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프로틴 디톡스 하면서도 많이 애를 먹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잘못된 식습관이었구나 했던 게 저는 라면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이랑 식습관이 어떤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트를 따로 빼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오메가3랑 오메가6가 문제가 돼요. 저희가 음, 오메가3는 따로 챙겨 먹을 정도로 몸에 좋은 기름인데, 오메가6가 이제 문제가 되는 기름이겠죠? 근데 이거는 말씀해 주신 게, 저희 흔히 쓰는 그런 식용유, 뭐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뭐 이런 애들. 그래서 뭐 음식으로 치면은 치킨이 완전 기름에 튀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메가6가 정말 많은 거라서 안 좋은 식품들이 많겠지만 치킨처럼 이제 기름이 들어간 그런 음식들이 특별히 더 안 좋다고 얘기도 해주셨었고, 이게 왜 안 좋냐면은, 오메가6가 분해될 때 몸에 염증이나 혈전, 그리고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게 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이것 때문에 또 만성 피로증, 내 몸이 뭘 해도 피로해지는 그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살이 쪄서 겉보기가 안 좋다, 아니면 뭐, 그냥 당연히 뭐 뭐 체력이 좋지 않다, 뭐 피곤하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좀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저도 알면서 좋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이해가 되니까 그분들도 저희의 말에 좀 더 귀 기울여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반복해 주셨던 내용인데, 비만이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만이라고 하면은 무섭진 않잖아요. 근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는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이거 네 개는 외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또 같이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당뇨가 또 치매랑도 연결이 됐잖아요. 뭔가 치매도 같이 또 얘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 얘기를 하면서 장, 간 디톡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일 먼저 장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저희가 먹는 식습관 중에 떡방면, 이렇게 탄수가 많은 이런 식품을 먹으면 장 내에 이제 유익균, 유해균 중에서 유해균 비율이 늘어나죠. 근데 이게 제일 이상적인 비율이 유익균이랑 유해균이 85대 15일 때가 제일 좋다고 해요. 근데 이때 중강근이라는 애가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내 식습관에 따라서 이 50%의 균이 유익균이 될 수도 있고 유해균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세한 쪽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장 속에 있는 이 균 상태를 유익균이 더 많게끔 해줘야 이 중강균들이 유익균으로 가니까 비율이 이제 높아진다.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경미연 리더님이 건강 공부를 했는데, 결국 결론은 마이랩으로 가더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유민아 리더님이 정말 현명한 방법이다, 현명한 생각이다 라고 해주신 게, 오늘 제가 이 강의하는 이 내용, 강의 정리한 이 내용에도 마이랩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뭐 다른 회사도 그렇고 다 이제 이런 마이랩이라는 이런 아이템이 없으니까 진짜 뭐 내과를 가든 외부에서 그때 80만 원 정도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정도 수준의 그 검사를 받으려면은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저희 굉장히 한 4배 정도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랩으로 연결을 해서 비만 진단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 결과지를 이용해서 뚱보균을 없애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연결해 나가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또 정리해 주신 게 음, 지방간을 조심해야 된대요. 장, 간 디톡스니까 간도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간의 원인이 이제 이 크고, 근데 술을 드시지 않는 분들도 지방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음식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음식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고지혈증. 고지혈증으로는 이렇게 두 개를 짚어주셨는데, LDL 수치가 130 미만이면 정상. 근데 160 이상이면은 고지혈증. 이거 숫자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놓으면 좋다고 해주셨거든요. 130, 160. 그리고 TG는 중성지방인데 얘는 150 미만이면은 정상. 그러면 200 이상이면 고지혈증. 이것도 외워놓고 이게 숫자로 얘기를 하면은 되게 그 전문성도 올라가고 신뢰도 올라가잖아요. 거의 어떤 강의에서 다른 리더님이 이상원 리더님이 그러셨다고 했나?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숫자나 데이터를 넣어서 얘기를 하면 상당히 전문적이라고. 김효수 리더님이 전번에 얘기했죠. 예. 네. 맞아요. 당사자가 여기 있네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런 소소한 숫자 조금 신경 써서 외워놓으면은 좋겠어요. 왜냐니까 팩트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믿는 팩트. 그러니까. 예. 그러고 비만이 WHO에서 이제 질병으로 채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만이라는 게 그냥 겉보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질병이다라는 거를 짚어주고, 근데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생활 습관병. 그래서 습관을 바꾸면은 고칠 수 있는 질병인 거죠. 정말 생각해보면 얼마나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감사한 질병인 거잖아요. 저희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생활습관병이라는 거,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비만을 다스리지 못하면 질병에 노출된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까 어떤 질병인지도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렇게 정리가 됐었고, 그리고 음식으로는 할 때, 채소랑 야채랑 과일식.
하면 좋다고 해주셨는데, 과일을 너무 단 거 말고, 그러니까 토마토나 이렇게 좀 단맛이 덜한 걸로 이제 먹어주고, 그다음에 이게 또 장도 봐야 되고, 손질도 해야 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바디키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잘 활용해서 바디키 활용해서 드셔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섭취하기 전에 식이섬유 근데 이거를 제가 이진아 리더님이랑 좀 이렇게 막 식사 자리 있을 때 보니까 이진아 리더님이 이걸 굉장히 챙겨서 하시더라고요. 식사하시기 전에 항상 파우더 식이섬유나 아니면 에사비나 이런 거를 타서 먼저 드시고 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는 체인 이 먹을 점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죠? 흡수하니까. 보고요. 맞아요. 단거 흡수해서 내보내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음식 먹는 순서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위장에 먼저 이 식이섬유를 채우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그 식이섬유가 그걸 이렇게 빨아들이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거 배출을 잘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상원에 이제 인사드린다고 가면서, 그때 집에도 이제 제가 사놨으니까, 본가에, 거기서도 이제 식이섬유 하나씩 챙겨가지고, 좀 신경 쓰이는 음식을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이제 다들 하나씩 먹게끔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 한번 실천을 해봤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강조를 많이 하셨던 게 스트레스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누군데 스트레스를 받고 싶겠어요, 그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면 좋은데 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고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 하는 방법을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트레스를 어차피 안 받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나한테 맞는 뭐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악기 연주 하시고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막 그 드럼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좀 내가 어떤 걸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 하던 방법을 좀 많이 좀 몇 가지를 찾아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는 질문이 식습관이었잖아요. 두 번째가 잠이래. 잠. 그 수면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근데 저는 10시에서 2시 그냥 어렴풋이 어렸을 때 키 크려면 그렇게 자야 된다라고 이제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이제 멜라토닌 분비가 제일 잘 되는 시간이 11시에서 1시래요. 외우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1밖에 없잖아요. 그냥 1, 1, 1. 그래서 11시에서 1시. 때 멜라토닌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꼭 이때는 취침할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주면 좋다고 하셨고, 한국이 과로 때문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일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주셨던 주비스에서는 취침 시간을 10분씩 당겨보는 걸 권한대요. 한 번에 막 1시간 일찍 자기 막 이런 거 말고 10분씩 당겨서 최소 12시 전에는 자게끔. 가능하면 늦어도 11시 반에는 자게끔 하는 게 좋다고 해주셨고, 그 다음에 잠에 관련된 이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잠을 잘 자려면은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돼야 된대요. 네, 멜라토닌은 송과선이라는 곳에서 분비가 되고, 근데 또 이 멜라토닌이 또 분비가 되려면 세로토닌이 나와야 된대요. 세로토닌은 행복할 때, 뇌에서 이제 내가 행복할 때 나오는 건데, 이제 뭐 맛있는 걸 먹든 뭐 이런 것도 행복감 때문이겠죠? 근데 이때 또 필요한 미네랄들이 있는데, 마칼 아연이라고 해주셨어요. 마그네슘, 칼슘, 아연. 그래서 이거를 잘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로토닌이 또 분비되기 위해서는 5-HTP가 또 필요한데, 이거는 또 빅6가 필요합니다. 근데 또 이 친구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트립토판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또 삼구철이라고 또 외우기 쉽게 해주셨었잖아요. B3, B9, 철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트립토판이 필수 아미노산 이고, 그래서 저희 단백질 제품에도 많이 들어있는 거고, 식품으로 했을 때는 상추.
깻잎, 치커리, 바나나, 그리고 이제 술로 치면은 이제 막걸리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지만 막걸리는 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많이 추천해 주시진 않는다까지 덧붙여 주셨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점심에 상추나 이렇게 이런 쌈류 먹으면 좀 졸리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점심에 밥 먹을 일 있으면 조금 조절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그 세로토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품도 되고 이렇게 그 저희 영양제로 챙겨 먹을 수도 있는데 유일한 다른 방법이 햇빛 쬐기래요. 하지만 유리창 안에서 이렇게 햇빛을 쬐면은 그냥 기미만 많이 생기는 기미 많은 햇빛 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치매 얘기도 되게 웃겼던 기억이 나는 게 이거는 저희 그건가? 그 교대에서 했던 내용인가? 건강강의 너무 많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고스톱이 도움이 되냐 이러니까는 고스톱 치매 예방을 위해서 고스톱을 치면은 그냥 고스톱을 잘 치는 치매 환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담으로 덧붙이면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는 거나 뭐 노래 부르는 거나 이런 게 도움이 된다 하셨고 일단 이 세로토닌은 이제 많이 세로토닌 생성이 되려면은 햇빛을 쬐야 되는데 유리창이 아닌 야외에서 30분 정도 야외에서 햇빛을 쬐면 좋다라고 음, 강의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결론은 숙면을 위해서는 그냥 필수적으로 이제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 정리되어 있는 이 메커니즘을 보면은 원료가 다 필요해요. 그냥 돌아가는 게 없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이 있어야 아예 트립토판 자체가 그냥 단백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숙면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사람에게는 이런 저희 영양제를 좀 맞춤으로 해서 추천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고 이제 제가 비만으로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비만이 그냥 질병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또 혈액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혈액이 우리 몸의 모든 영양소의 이동 경로가 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혈액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그 에너지원이 이제 포도당이죠. 그래서 혈액 내에 미네랄이랑 호르몬 그리고 이 운반하는 마차 역할을 하는 게 알부민이더라고요. 이게 간에서 잡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 혈액이 중요한데 이 혈액도 다 이제 장, 간, 디톡스가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보면은 장은 왜 중요하냐? 유익균, 유해균, 비율 때문이다. 간은 왜 중요하냐? 지방간이랑 고지혈증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희 여기가 이제 독소를 해독해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피가 깨끗해진다. 그래서 장간 디톡스를 하면 혈액도 깨끗해진다. 이렇게 연결해서 말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혈액이 pH 7.4 이렇게 약 알칼리 상태일 때 제일 건강하다고 해요. 이 수치가 맞아지지 않으면 산성이 돼버리면은 뼈에서 이제 칼슘을 빼내쓰고 골다공증이 오고 뼈가 잘 부러지고 잘 붙지 않고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거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칼슘 부족하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거 147가지 질병을 일으킨다. 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노벨상 후보까지 갔던 분의 그 논문 안에 있었던 내용이다. 정말 그렇, 음. 그래서 되게 정신력 있는 내용이고 같이 이제 알아두면 음. 그리고 이제 간이랑 신장이랑 심장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간이랑 심장이 이제 해독이랑 관련된 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간을 보면은 우리 몸속의 해독 기관이고 그다음에 독소가 많을 때 해독 기능을 멈춰버린대요. 근데 이게 언제 멈추냐면은 내가 엄청 스트레스 받고 화났을 때. 음, 그래서 그때는 해독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스트레스 줄이고 화를 많이 내지 않는 상태로.
음, 내 상태를 잘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간의 해독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마음, 아까 화 말씀하셨던 거, 화랑 그다음에 음식. 음식은 아까 오메가 6 많은 거 말씀해주셨던 거 있죠. 기름, 특히나 기름. 오메가 6나 그다음에 유해균 많은 음식들. 그리고 환경은 뭐 납, 순, 카드뮴 이런 약간 중금속이 문제가 되나 봐요. 그래서 저희 스카이 공청기 잘 틀고 깨끗한 물 마시면서 관리를 또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비장, 위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도 비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비위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소화가 잘 안 된다. 이 소화가 안 되는 쪽으로 간대요. 그래서 간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소화가 안 된다. 이쪽으로 지금 연결을 해가지고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화나 이런 기능은 어떤지 그렇게 연결하면 좋고, 그 다음에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는 필터예요. 그래서 여가 기능을 해주는데, 이 여가를 잘 못하면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부종이 옵니다. 손발이 많이 붓는다. 저희 아버지가 신장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어났을 때 손에 이거 끼고 있는 반지가 되게 이렇게 꽉 끼거든요. 손이 부어서. 그리고 양자를 해봐도 신장 쪽으로 뭔가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우측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이제 신장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여기 공부할 때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일치를 하니까 신장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도 아침에 손발 붓는 사람들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지가 낀다거나 뭐 이런 것도 같이 물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 연결돼 있는 게 간에서 해독이 안 되면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부종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심장에 대한 것도 짧게 끝에 말씀해 주셨는데 심장 이제 0.8초마다 한 번씩 뛴대요. 그래서 1분에 75회 뛰는데 이게 심장박동, 이게 부정맥이잖아요. 그 심장박동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게 규칙적이지 않게 뛰면,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또 코큐텐을 추천을 해주면 된다.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날 강의에서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와, 끝내겠습니다.